안녕하세요. 아인슈타인입니다. 오늘도 지난 차수에 이어 아인슈타인의 데이터 시각화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부면 N 면적 크기별 거래 메뉴입니다. 이 메뉴는 총 6개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상단인 사부면 흐름도입니다. 이 페이지를 이해하려면 간단하게 사부면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X축과 Y축의 하나의 평면 가운데 가로와 세로선을 그었을 때 우측 상단을 1사분면,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좌측 상단을 2사분면, 그리고 좌측 하단을 3사분면, 그리고 그 우측 하단을 4사분면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에 대한 일반적인 흐름도 이해하고 계셔야 하는데, 통상 부동산 가격은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떠받치고 있다고 봅니다. 전세 가격은 실수요 가격이기에 특정 지역에 실수요가 많다고 하면 전세 가격이 하락보다는 상승할 경우가 큰 것이며, 실수요 가격인 전세 가격이 탄탄하다면 곧이어 투자 수요가 포함된 매매 가격이 상승할 기회가 큰 것이죠. 여기에 앞서 소개한 X축과 Y축 평면에 X축에는 매매 증감값을, 그리고 Y축에는 전세 증감값을 대입하게 되면 우측 상단인 1사분면이 인기지어, 그리고 2사분면이 저평가지어, 3사분면이 비인기지어, 마지막으로 4사분면을 고평가된 과열지역이라고 구분합니다. 그 논리는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매매 가격 또한 동반대에 상승하게 되면 그 지역은 1사분면, 즉 인기 지역으로 대두되는 것이고, 반대로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 모두 상승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3사분면에 포진하고 있다면 그 지역은 비인기 지역으로 구분해 보는 것입니다. 반면 전세 가격 오름세보다는 매매 가격 상승세가 더 과다하게 오른다면 그 지역은 투기 수요가 투입되어 과열되기 시작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저평가 지역인 2사분면은 실수요인 전세 가격은 상승하고 있으나 매매 가격이 뒤따라 오르지 않아 저평가되었다고 평가하나, 실제로 지역의 인프라 및 투기 수요가 붙을 만한 지역의 여건 여부에 따라 매매 가격이 따라오를지는 세심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투자하기에는 1사분면으로 이동하여 이 지역에 위치하는 대상물을 선택하는 것이 투자 성공 확률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사분면 흐름도를 이용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분면 흐름도에서 측정 기간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0일까지 1년 동안 측정해 보겠습니다. 지역은 경기도의 김포, 부천, 수원, 안양, 용인, 의왕, 이렇게 7개 지역을 선택하죠. 이 7개 지역의 매매 가격과 매매 가격 증감값과 전세 가격 증감값을 대입하여 1년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기간의 흐름에 따라 7개 지역의 각 매매 증감값과 전세 가격의 증감값이 변함에 따라 7개 지역이 사분면 흐름도에서 움직이는 것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왔을 때 1사분면에 포진하는 지역이 의왕과 용인입니다. 의왕과 용인을 투자하였다고 가정하고 약 한 2년 뒤에 이 의왕과 용인,
그 외에 5개 지역의 흐름이 어떻게 매매 가격이 변동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연말에 경기도 7개 지역 중에서 뽑힌 의왕과 용인, 즉 일사분면에 포진하고 투자 매력도가 크다고 본 2개 지역을 투자하고 나서 2년 뒤인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의 즉 6개월 동안의 7개 지역의 매매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김포 지역입니다. 김포 지역의 매매 가격은 그렇게 양호하다고 볼 수는 없죠. 부천입니다. 부천은 2018년 상반기에는 좀 오름폭이 크나 상반기 후반부로 갈수록 가격폭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성남입니다. 성남 또한 부천과 마찬가지로 상반기 전반부에는 상승폭이 크나 후반부로 갈수록 그 폭이 작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수원입니다. 수원도 나쁘지는 않으나 오름폭이 지속 오르고 있으나 그 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안양입니다. 안양도 마찬가지로 부천과 성남처럼 상반기의 전반부는 오름폭이 좀 있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그 폭이 작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용인입니다. 용인은 상반기 내내 상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매매 가격이 상승세가 우수하죠. 그 다음 의왕입니다. 의왕도 용인과 마찬가지로 상반기 흐름이 지날수록 기간 흐름이 지날수록 상승하는 폭이 추세가 커감을 알 수 있습니다. 즉 2015년도 경기도의 7개 지역 중에서 1년간 매매 가격 증감값과 전세 가격 증감값을 대입하여 보았을 때 투자로 선정한 지역인 의왕과 용인을 투자하였다면 2년 뒤에 용인과 의왕의 매매 가격 증감값이 다른 5개 지역보다 우수함을, 즉 사분면 흐름도를 이용해서 투자 선정한 것이 성공하였다고 나름 평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평가된 지역을 투자하라고들 시중에서는 강조합니다. 저평가, 정평가를 된 지역을 선정하라고. 그러나 저는 모든 가격은 기간 흐름을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다고 보기에 일정 시점에서 평가하는 저평가 시세보다는 이렇게 일정 기간 흐름을 보고 투자 대상을 찾는 이 사분면 흐름도가 더 나은 평가 툴로 우수하다고 나름 자평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분면 흐름도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세제 변화로 인해 시장의 논리인 수급 원칙이 아닌 인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는 것은 거르지 못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는 한 가지 요소가 아닌 예를 들면 정부의 정책, 세제 변화, 그리고 수요 및 공급 흐름, 즉 수급 상황이죠. 다음 경기 상황 등등 여러 투자 전의 고려 항목들을 복합적으로 종합해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은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규모별 아파트 매매 평균가와 전세 평균가 페이지입니다. 동 페이지는 KB국민은행 월간 KB주택 가격동향 시계열 자료에서 러 데이터를 갖고 와서 구성하였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급 면적 구분에 따라 지역을 상호 비교하게끔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특정 공급 면적 타입별로 대형, 소형, 중대형, 중소형, 중형으로 구분하여 지역 간 상호 비교하여 가격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규모별 아파트 전세 평균가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살펴보면 됩니다. 그 다음 면적 크기별 매매 동향 및 전세 동향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는 공급 면적 크기별 가격 흐름을 실제 가격이 아니고 지수화하여 본 것입니다. 즉, 지역 간 상호 비교보다는 특정 지역의 공급 면적 타입별 가격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3월 11일까지의 가격 흐름을 본 것인데요. 대전 지역의 면적 크기 타입별로 본 것입니다. 즉, 중대형 평형의 추세선을 봤을 때 가장 변화가 크게 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면적 크기별 전세 동향 페이지도 동일한 방법으로 보면 됩니다. 다음 사부면엔 면적 크기별 거래 메뉴 중에서 마지막 페이지인 KB 선도 아파트 50지수 페이지입니다. K 선도 아파트 50지수는 KB국민은행이 매년 12월 기준 전국 시가총액 상위 50개 단지를 선정해서 이듬해 1년 동안 매달 시가총액 변동액을 계산해서 지수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파트 단지 시세총액으로 전국에서 50등 안에 드는 내놓으라 하는 아파트 단지들을 뽑아 시세의 변동되는 흐름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KB 선도 아파트 50지수에는 서울 대치동 음마아파트와 방이동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등 재건축 추진 단지를 비롯해서 반포동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신축 아파트, 그리고 이촌동의 한가랑 아파트를 포함한 15년 이상 된 단지, 그리고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등 주상복합까지 다양한 단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과천의 원문동의 레미안슈르, 그 다음에 부산 제송동의 더샵 센텀파크 1차와 같은, 그리고 화명동의 화명롯데 캐슬 카이저, 그리고 대구광역시의 황금동의 캐슬 골드파크 등 이러한 지역의 대표적인 선수들 아파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각 지역에서 가격이 비싸면서 단지 규모가 큰 대표 선수들인 것이죠. 페이지 화면을 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시행된 2018년 4월부터 주춤하며 매달 0% 포인트대의 흐름을 보이다가 7월에는 0.2% 포인트 내림세로 하락합니다. 그러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와 용산 통합 개발 방침을 밝힌 2018년 9월부터 치솟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한 달 만에 8.1%포인트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9.13 대책이 발표된 이후 옥죄는 대출 규제 및 세제 강화로 드디어 지난해 12월부터는 꼬꾸라지기 시작하여 전월 대비 1.2%포인트 하락하게 됩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메뉴입니다. 토지거래, 즉 땅값 흐름을 보는 페이지들은 로우 데이터들을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정보가 담겨있는 공개자료실에서 갖고 옵니다. 제일 상단에 있는 지가 변동률 페이지입니다. 기간별 땅값 흐름을 시도, 시군구, 읍면동까지 구분하였으며 어느 지역이 얼마나 오르는지를 지역 간 상호 비교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인 누적 지가 변동률 페이지는 읍면동 별로 보고 싶은 기간 동안의 지가 변동률을 누적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인 이용 상한별 지가 변동률 페이지는 말 그대로 이용 상한별로 구분하여 이 지역 비교를 할 수 있게끔 구성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상업용 대지의 가격이 어느 지역이 얼마큼 상승하고 있는지를 비교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차수는 마감을 짓고 본 사이트를 직접 살펴보실 분들을 위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이트인 데이터 시각화 프로그램 사이트를 열람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동영상을 구독을 눌러 주시고요. 구독자에 한해서 한 달 열람권을 드릴 겁니다. 데이터 시각화 프로그램 사이트인 data2chart.kr을 접속하시어 회원 가입 및 IDN 비번을 등록하신 이후 상단 메뉴인 고객센터 메뉴 내 신청 게시판 페이지에 열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등록, 좋아요, 댓글은 제가 이 동영상을 지속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차수에서 또 뵙겠습니다.